네, 반갑습니다. 2020년 제16회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을 맞이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오늘 초록대담 여러분들과 함께 한 40분 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 한국환경교육 네트워크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수철입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 그 대담을 해 주실 분입니다. 우리 공주대학교 이재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공주대학교 이재영입니다. 네. 교수님 요즘 바쁘시죠? 예, 이제 연말이라 아마 모두가 다 바쁠 텐데요. 저도 좀 분주하네요. 네. 그 중에서도 뭐 가장 바쁘거나 또 의미 있는 좀 행보들이 어떤 것일까요, 요즘? 요즘은 사실은 기후변화가 이제 몸으로 와닿아서 그런지 특히 이제 학교환경교육 쪽에서는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를 바꿔보려고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쪽이 제일 분주한 것 같고요. 또 그걸 이제 좀 뭔가 제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기대도 많이 되는데 또 이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기대하는 것만큼 또 변화가 이루어질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최근에 몇 번 행사를 갔었는데 대부분 행사가 이 교육청 행사예요. 예. 그러니까 그간에는 사회환경교육이 한국 환경교육을 조금 이끌어왔다, 그렇죠. 또 기여해 왔다 이렇게 봤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교육부 또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네. 마련되고 있고요. 또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결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뭐 요즘 이제 환경교육 하시는 분들 다들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신데 그 고민의 출발이 역시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이후에 지금 뭐 거의 팬데믹 현상을 1년 가까이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뭐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환경교육계가 조금 고려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 사회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네. 말씀해 주시죠. 아마 그 올해 1월 달인가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걱정은 하셨겠지만 이게 기후변화라든지 생태계 파괴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은 아마 별로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로나19가 특별히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뭐 메르스라든지 사스나 에볼라 이런 게 다 비슷한 거였구나. 그리고 그러면 이게 왜 왔나? 우리가 뭐 마스크를 이러다 못 벗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원인을 이제 조금씩 이제 따져보다 보니까 이게 결국 생태계 파괴하고 기후변화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서 제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 보니까 거의 한 7, 80%의 시민들이 겉으로 드러난 건 코로나19지만 그 원래 원인은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설문조사에.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를 좀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대응책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에 비하면 앞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은 아무래도 이제 구조가 있고 예산이 안정적으로 있으니까 좀 그래도 그 꾸준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에 비하면 사회환경교육 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고 저희가 옆에서 보기에 힘드셨죠 이번 올해? 뭐 다들 뭐 힘들게 살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지금 이제 그 사회환경교육 민간단체들이 코로나 국면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네. 현황을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재정 또 활동 전반에서 거의 뭐 한 60% 정도의 그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활동 인력의 구체적인 구조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일자리를 좀 잃으신 분도 많죠. 그렇습니다. 가시화되고 있어서 이게 아마 내년도 상반기 또는 내년 말까지 가게 된다면 특히 민간 환경교육 단체들은 존립에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문제는
한 번 이제 2019년 이게 팬데믹이 오고 나서 이례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 거라는 게 가장 큰 그렇죠. 이제 우려의 문제인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그간에 우리가 구가해 왔던 지난 100년의 이 현대 문명을 네. 새롭게 성찰하고 전환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코로나 보면서 가장 이제 좀 시사하는 바가 그 이동의 제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세계 자본주의가 경계 없는 무역, 네. 자유주의를 계속 강조했고 세계화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경계 없는 사실은 개발을 추가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전 지구적인 네, 생태계 네. 파괴죠. 네. 그 뭐 일부 지금 이제 뭐 그 남미 지역, 아프리카 네. 사실은 뭐 이런 일부 지역을 빼고는 전 세계가 완전히 개발화됐다고 그럼요. 봐야 되고요. 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가와 예정 지역들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네. 도시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 경계를 만들었어요. 예, 네, 다시 이동하지 그렇죠. 말라라고 했습니다. 네. 나라와 나라의 장벽을 치게 만들었고 지역과 지역의 장벽을 만들었어요. 네. 환경교육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과정들을 좀 맡고 네.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환경교육 좀 어떻게 저희들이 조금 상황들을 인식하고 방향들을 모색해야 될까요? 예, 아마 1차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거는 앞에 말씀하신 이제 접촉하고 만나는 게 어려워지니까 비대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일단 1차적으로는 높아진 것 같아요. 현장의 요구도 그런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원격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환경교육이 자연체험교육이나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고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에서 뭐 비대면 원격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사실은 좀 당장의 고민이죠. 그것도 중요한 고민이긴 한데 그에 비하면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환경교육을 한 번 더 성찰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제가 이번 한마당을 생각하면서 사실 2005년이죠. 이제 환경교육 그 네트워크가 처음 만들어지고 네. 한마당을 처음 하고 그로부터 이제 15년, 16년이 이제 흘렀는데 어쩌면 그때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만들 때 생각했던 이제 새로운 환경교육으로의 도약 그 이상의 새로운 변화가 환경교육계에서 이제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때는 뭔가 이제 따로따로 흩어져 있던 단체나 기관들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거였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뭘 할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을 이번 코로나19와 기후변화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자연체험 교육이나 또는 뭐 일회용품을 안 쓰는 생활환경 교육이나 야,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한 거냐 요거 더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보다 뭔가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교육으로 환경교육이 한 번 더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한국 환경교육사에서 1980년, 네. 뭐 90년 중반까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반공해 네, 그렇죠. 운동, 네. 또 반공해 교육이 주류를 이루었었고요. 90년 중반 이후에 사실은 2000년, 뭐 지금까지도 이 자연체험 교육이 주류를 그렇죠. 이루고 있고 많은 저는 이제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네, 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에 대한 대면 교육 네. 또는 구체적인 어떤 환경교육 전문 기관에서의 교육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어 왔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제 여건에 그렇죠. 네. 봉착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코로나 국면에서 환경교육에 말씀하셨던 주제 영역도 네. 이제는 좀 다양해져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사실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문명사적인 전환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본질적이고 좀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그렇습니다. 주제 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저희들이 교육화 시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뭐 코로나나 이런 그 좀 과학적 영역 부분에 대한 네. 좀 정확한 인식 이런 네. 것들도 저는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뭐 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의 유형 부분도 지금 네. 말씀하셨던 대면과 비대면 부분에서 물론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대면에 대한 부분적인 접근들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대면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네, 대체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죠. 오해할 수도 있고요. 예. 또 터부시하거나 맞습니다. 이렇게 또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학교도 사실 좀 네,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이제 학교를 안 가게 되니까 뭐 학교 왜 필요하냐, 뭐 선생님이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질문은 유효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너무 쉽게 뭐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쉬운 답을 내리는 쪽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사실 생각이 되고요. 그럴수록 사실은 학교가 원래 해야 될 어떤 중요한 기능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우리가 함께 만나서 사실은 그 어린 학생들이나 또래 친구들이랑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고 또 자기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게 학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그동안 이제 지식 중심의 네. 문제풀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뭐 인터넷 강의 일타 강사들 거 들으면 되지 그렇게 오해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학교 환경 교육이 가지는 진짜 본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 사회 환경 교육 쪽도 어떻게 보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회환경 교육이 사실은 운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뭔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냥 프로그램을 돌리는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네. 그런 거에 좀 자족한 측면이 네.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제 비대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현장을 중계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뭐 그냥 오로지 이제 강의, 녹화 방식도 이제 있을 수가 있고 한데, 어쨌든 비대면 교육의 장점은 그간에 좀 전달하지 못했던 좀 다양한 정보들을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폭넓게 전달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기록물들이 네.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반면에 이 대면 교육, 특히 이제 자연 체험 교육이 갖는 어떤 어떻게 보면 자연 공간에서 우리는 우연한 어떤 사건들을 그럼요. 전면하게 네, 되고 네. 그 자연의 우연한 발견들이 사실은 내면화되면서 네. 이 자연에 대한 어떤 태도가 형성이 되거나 또는 창의성이 발현된다고 네. 보는데 자연이 거울 같은 역할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지식으로 환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상호 연계 보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의 문제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국면에서 더 다양한 교육의 양식들이 만들어지면서 네. 더 다양한 어떤 교육적인 성과 네. 또는 더 다양한 어떤 우리 사회의 민주 시민에 대한 양성 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좀 당위를 네. 저는 아마 교육의 다양성이 만들어지면서 합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예.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제가 두 가지 정도 이제 앞으로 함께 논의를 해봐야 될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자료를 처음 봤는데 그 이세돌이랑 알파고가 바둑 둘 때 알파고가 이세돌보다 한 3만 배 정도 에너지를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알파고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3만 분의 1의 에너지만 쓰고도 알파고와 대등한 시합을 했던 그 이세돌이라고 하는 인간의 잠재성이 오히려 주목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과학기술이나 인공지능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건 좀 과도한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인 것 같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과학기술을 선택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과학이 없는 윤리는 공허하고 뭐 윤리가 없는 과학은 맹목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랬을 때
앞으로는 환경교육이 과학기술을 매개로 하면서 인권교육이나 뭐 민주시민교육, 앞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아우르는 방향으로, 그게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도 관련이 될 텐데, 그런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좀 우리의 벽을 좀 깨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면 되게 좋은, 오히려 위기를 좋은 전환의 계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좀 새로운 학습의 필요성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코로나가 그 인간 욕구에 의한 개발의 확장, 그래서 인수공통의 감염병이라는 어떤 그 미생물의 접촉이 더 확대되고 있는 원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모두 이야기했던 대로 세계화라든지 또는 도시화 속에서 이 밀집된 동일 형태의 어떤 삶의 방식, 이것들이 급격한 어떤 전파와 어떤 동일한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공장식 보거든요. 축산같이 우리도 살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 코로나를 이겨내는 어떤 우리 미래의 문명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양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흔히 이야기하는 에콜로지컬 니치라고 그러나요? 생태적 지위를 가지고 그 스스로가 각자 땅 속에 사는 놈, 하늘 위에 사는 놈, 어떤 놈은 뭘 분해해서 살기도 하고, 어떤 놈은 잡아먹기도 살기도 하는 이런 생태적인 그 자기 지위 속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좀 자기 삶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의 지식 위주의 학교 교육, 똑같은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의 학교 교육은 아무래도 뭐 획일화, 서열화, 경쟁 뭐 이런 거에 아이들을 이렇게 몰아넣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뭔가 새로운 문명으로 간다면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다양성일 겁니다. 그게 생물 다양성이든 문화 다양성이든. 그런 면에서 제가 최근에 좀 놀란 건 올해 10월 달에 전 세계 한 700명 리더들한테 뭐 조사를 했다는데 보니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1등은 역시 기후변화였는데요. 2등이 생물 다양성 감소로 거기에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은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기후변화가 생물 다양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또 생물 다양성이야말로 사실은 지속 가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자연체험 교육이나 생태 교육을 그런 맥락에서 좀 재해석하게 되면 아마 비슷한 맥락이더라도 다른 의미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건 조금 이제 우리의 교육이 너무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기후변화나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어른들, 중고등학생을 포함해서 어른들 쪽으로 좀 무게중심을 올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환경교육 얘기하다 무슨 자본주의 얘기하거나 이러면 되게 이렇게 막 일종의 자기 검열 같은 게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들 중에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위기를 얘기하면서 자본주의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환경교육에서도 자연스럽게 자본주의를 얘기할 수 있고, 그래야 새로운 문명에 대한 얘기도 좀 더 이렇게 창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의 영역이나 논의의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또 하나 저는 글쎄요, 일종의 긍정적 훈련의 과정이랄까요? 저는 그 부분을 하나 본 거는 그 IPCC 5차 보고서에도 보면 교육의 의미, 그러니까 환경교육이 왜 중요하냐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 미래 기후 위기 시대의 공공 수용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고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적 거리두기 수칙을 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거의 준수하고 있지요. 물론 뭐 이제 서구에서는 일부 반발하는 그룹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불편하지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일종의 공동체를 위한 어떤 윤리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일정한 훈련의 교육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훨씬 더 아마 심각한 수준의, 높은 수준의
공동체를 위한 어떤 공공적 수용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그렇다고 부분에서 환경교육의 좀 어떤 방향이랄까요? 네. 이런 부분도 좀 제고할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예. 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꼭 우리가 뭘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배운다 꼭 이런 프로세스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데 이 1995년인가요? 그 국민건강보호법이 통과된 뒤에 이제 실내에서 담배 못 피고 버스나 엘리베이터 담배 못 피지만 그때는 다 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 누가 엘리베이터 담배 피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일종의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일종의 윤리적인 태도이자 그 감수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더 확장한다면 내가 큰 집에 산다, 큰 차를 탄다 이런 게 담배 피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 효과나 또는 에너지 사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당신이 누리고 있는 삶이 정말 그런 식으로 누려도 괜찮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좋은 삶이고 뭐가 멋진 삶인가에 대한 어떤 미학적인 태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과정에서 우리가 뭐 그런 거잖아요. 마스크 쓰는 게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건강을 지키는 배려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가장 본질적인 교육의 맞습니다. 저는 가치이고 목표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 이렇게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전체를 대별하는 어떤 우수한 영역이 아니라 각자의 어떤 우수한 자기 자질들이 어울려져서 전체 사회의 리스크를 줄여내고 또 선한 방향으로 사회를 리드해 갈 수 있도록 교육이 원래 그런 일을 해야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저는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영역에 대한 좀 학교 또는 사회,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좀 자성과 좀 새로운 설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 요즘 이제 미국 대선 보니까 바이든 당선자가 보니까 그 뭡니까 빌딩백인가요? 그래서 과거로의 재건, 오바마 시대로의 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결국 성장의 시대로 돌아가거나 더 큰 성장을 이루겠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어떤 문명사적인 지향이라는 부분하고는 저는 안 맞지 않는가. 약간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보면. 뭐 전기차에다가도 2조 투자한다고 그러고 또 막 이렇게 양방향으로 정책적으로는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학교 환경 교육이나 사회 환경 교육 좀 구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좀 설계를 하고 정책화해 나갈 거냐라는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쨌든 17개 그 시도교육감 기후위기 비상선언 있고 난 이후에 아마 정책연구단 만들어져서 지금 내용도 발표한 걸로 아는데 뭐 관련해서 혹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학교 환경 교육에서 기울였던 여러 가지 노력이나 나왔던 정책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그 큰 규모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교육부에서 그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하는 걸 20조입니다. 20조. 5년에 걸쳐서 20조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의 학교들이 대체로 좀 낡은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2,500개 이상을 이제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이제 그린과 스마트가 결합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가능성이고 기회인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걱정이 이거 잘못하면 학교에서 벌어지는 4대강 사업 되는 거 아니냐. 학교 옥상마다 뭐 태양광 패널 있고 교실마다 컴퓨터가 가득한데 실제로 그게 정말 의미 있는 배움으로 연결되려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또 학교 밖과의 연결이 중요한데 아직 그런 데 대한 인식이 교육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출발이 약간 일자리 창출이랑 경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면 좋겠는데요. 사회환경교육 진영에 계신 선생님들이랑도.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학교가 학교의 울타리를 더 낮추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그런 그린 스마트 학교도 그렇고 앞에 말씀드렸던 인권, 민주, 시민 교육 이런 사회환경 교육 쪽에서만 마을이나 지역이 환경 교육의 중심이 아니라 학교 환경 교육 쪽에서도 다시 학교와 마을을 연결해서 더 큰 틀에서 이제 추진하게 될 네, 거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뭔가 할 준비를 사회환경 교육 진영에서 같이 하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차기 교육 과정을 뭔가 좀 근본적으로 바꿔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국영수 중심의 문제풀이 중심의 또 객관식 뭐 이렇게 서열을 매겨서 그렇죠. 그 과정에서 수포자, 과포자들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닌 뭔가 새로운 교육 과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교육 과정에서도 학교와 학교 밖의 협력, 예를 들면 하루는 학교를 아예 안 가고 지역에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단체랑 같이 네, 뭔가 네, 프로젝트를 하고 네. 이런 걸로 지금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네, 네. 이 사회환경 교육 쪽에서 같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같이 준비를 네, 그건 네. 해야 되지 않나 아, 그럼요. 그런 생각이 네, 네. 듭니다. 네. 그 코로나 시대에서 아마 학교 환경 교육에 뭐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도 이제 두 가지 방향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과밀화를 낮춰야 예, 된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교육부도 제가 알기로는 20명인가요? 뭐 25명인가요? 아마 그 학급별 인원을 낮추는 계획을 예.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낮춰야 된다. 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 경쟁 교육 또는 네. 교과 중심, 네. 기본 교과 중심에서 탈피해서 네, 네. 다양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의 자질과 특징을 가지고 상호 보완적인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그렇죠. 하는 문제. 이게 결국 위기 사회에 대한 저는 대응력을 갖는 것이고 네. 그 속에서 아마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사회에 대한 안전망이 저는 확대될 거라고 네, 봅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그 학교 사이의 경계를 좀 허물어야 된다. 이건 네. 저는 당면의 과제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뭐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학교 없는 사회 이야기도 오래전부터 사실 그렇죠. 예, 있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네. 공급자인 학교에서만 아이들이 학생이 아니라 네. 지역사회에서는 아들들이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기 그리고 사실 때문에 시민이죠. 그렇죠. 네. 시민이죠. 그래서 하나의 시민을 교육한다. 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이런 그 수요자 관점에서 바라보면 훨씬 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네. 효율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두 가지 방향에서 네.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그 학교를 새롭게 하는 사업들이 네. 좀 강화돼야 되는가 네, 되지 않는가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학교 환경 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는 좀 환경의 가치 또는 네. 어떤 다양성의 가치를 좀 내재화하는 쪽으로 어떻게 갈 거냐.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 그러면 1차적으로 좀 지식 전수 이게 네. 좀 우선이다. 네.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좀 지속 가능성에 대한 태도를 자기화할 수 있도록 네. 아주 정교하게 네. 교육 과정 또는 교과 이외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줄 거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지금 제일 핫한 이슈인데요. 네. 그 2018년에 나온 그 OECD 2030이라고 하는 미래 교육 보고서가 있습니다. OECD도 냈고 ESD도 2030이 나왔는데 그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그 사회환경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이 두 가지 키워드는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두시면 좋겠는데 하나가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 해서 학습자 뭐 주체성, 학습자 행위 주체성이라고 부르는 말이고요. 두 번째가 셀프 디자인이라고 해서 자기 설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두고 그런 인간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얘를. 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자이자 국가나 교육계가 얘를 변화의 대상으로 그냥 그렇죠. 규정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삶을 설계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렇게 살려면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이 그 자체로 자기를 설계하는 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게 네, 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영수 배워야 되고 네, 시험 네, 봐야 되고 내가 이거 왜 배우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또 시험 보니까 공부하고 이랬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 교육은 결국 학습자가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기를 설계하고 실현해 갈 수 있는 나침판 같은 역할만 하면 된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지금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조금 확대해 보면 그건 사회환경 교육에서도 네, 네, 네. 좋은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 사회환경 교육이 뭔가 새로운 삶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간다면 앞에 얘기하신 거랑 네, 네, 잘 네. 연결되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20조라고 그랬나요? 네, 네. 그 20조가 학교를 현대화하는데 물론 이제 또 기여를 많이 하겠지만 개인적인 자기 자질, 네, 또는 네. 자기가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속에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네. 그런 학교와 사회의 체계를 구축하는 네. 아마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들이 저는 네, 사용됐으면- 애들은 요즘 자기가 네. 되고 싶은 게 없어요. 제일 그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내 아이는 꿈이 없어. 네. 되고 싶은 게 없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됐는데 뭐 아무것도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아마 저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떤 의지의 발화 과정은 결국 교수님 강조하시는 체험과 경험의 과정이 절대적이지 않나요? 네, 네.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체험과 경험의 장들을 열어주지 못한 결과이라고 저는 네, 보고 먹어보지 못했는데 네. 뭘 욕망을 하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코로나 시대에서 대면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지만 네, 저는 더 많은 체험의 장, 네, 그렇습니다. 체험 기관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특성에 맞는 체험의 장들을 운용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네, 학교 사회를 아울러서 공급돼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예.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자기의 의지와 또는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그 필요로 하는 자원 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새로운 전환이 결국 교육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요즘 강연을 가면 국영수 한 20% 줄이자. 그렇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아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네, 했을 네, 텐데 요즘은 교장 교감 선생님 연수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해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국영수 애들 붙잡아 둘 거냐. 이런 데 대해서 공감대가 예전보다는 훨씬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마 그 이제 그런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변화의 바램과 에너지를 어떻게 잘 또 모아서 정말 이제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또 우리가 예산을 어디다 쓸 거냐. 네, 네.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정말 우리 사회 변화로 이어지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코로나가 많은 변화들을 지금 강제하고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국 사회를 봐서 알고 네. 있듯이 좋은 정치 체제를 가지지 않으면 네. 그 사회가 네.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저희들이 봤고요. 그건 결과적으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네. 어떤 가치 지향을 네. 공유했는가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금 현재 수준에서 네. 목표로 두고 뭘 중심으로 준비해 나갈 거냐에 이제 예, 달려져 네, 있다고 예, 보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과거를 넘어서 미래에 대한 좀 새로운 네. 전환의 준비들을 정말 교육계가 정신 네, 똑바로 차리고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네.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앞에 말씀하셨던 다양성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축이고요. 두 번째가 좀 고루한 말이긴 한데 창의적인 것이 진짜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IPCC 보고서를 따르더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나라로만 국한해서 보면 물질과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한 4분의 1로는 줄여야 이제 이 탄소 제로를 맞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 4분의 1 줄이고 삶의 질이 어떻게 되는 거야? 되게 나빠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삶을 어쩌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삶은 어떤 거냐에 대해서
있는 것 중에서 찾으면 별로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더 옛날로 좀 더 찾아보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모델들을 네. 만들어내는 좀 창의성이 그런 면에서는 문화예술 교육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연계해서 네, 소박한 아름다움 우리 강덕선 센터에도 네.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자연에 대한 거 시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다 상품으로 소비만 하지 그걸 정말 내 좋은 삶을 위해서 내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가거나 이런 네. 거는 사실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시대의 환경 교육은 더 통합화돼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힘들이 네. 더 통섭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환경 교육가들이 다른 많은 영역들과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접근해야 되겠다.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국가의 책무를 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냥 느슨한 수준에서 요구할 네. 때가 아니지 않는가. 네. 대단히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요. 뭐 그간 이제 시민사회 쪽이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꽤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뭐 종이컵 하나를 안 쓰는 문제와 관련해서 네. 그것이 갖는 뭐 철학적인 의미 또는 기술적인 의미, 경제적인 의미, 뭐 또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문제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통찰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종이컵에 대한 다면적 인식을 갖도록 하고 네. 또 어떻게 하면 그걸 안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세세한 지침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네. 저는 국가가 그런 책무를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른 어떤 세상을 준비하는 각급 단위의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네. 좀 끝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시죠. 좀 앞으로 어쨌든 뭐 학교 사회 또는 정부를 아울러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환경교육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을지에 대한 좀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죠. 예. 앞에 이제 제가 중간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5년 전에 이제 환경교육 네트워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바람은 뭐 환경교육 법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제 해야 될 얘기는 이제 우리 안의 얘기를 훨씬 넘어서는 문제를 다루어야 되고 또 환경교육이 그동안 축적해온 여러 가지 경험이나 안목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가야 된다면 그 변화해 가야 될 방향에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룹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어떤 그룹과 견주어서 뭐 모자라지 않은. 그게 이제 국가 수준에서도 그렇고 지역이나 마을로 내려가도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기대하건대 뭐 제2의 사회환경 교육의 도약기를 함께 만들어 가자 그런 거 하고 그건 결국 정말 예전 어느 때도 추구하지 않았던 수준의 강도 높은 실천을 향해서 가서 이게 정말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환경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 핑계가 많겠지만 그 핑계를 모두 무릅쓰고 넘어서 정말 이제는 변화를 만들지 않고는 이제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쨌든 우리 사회의 수선을 우치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사회의 개조 또는 수선은 이제 개인의 각성 또는 경험화 이런 것으로 아마 출발하지 않을까 싶은데 환경교육계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저는 좀 깊이 있게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최근에 올해 들어서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이 교육감님들, 뭐, 많은 단위, 청소년들까지. 맞습니다. 기후위기 위험합니다. 우리 비상선언하고 비상한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미래가 없다고 얘기.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제 뭐, 2050년 넷제로 선언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셨던 대로 학교 사회의 환경교육계도 이제 조금 더 그런 좀 연대와 힘을 발휘해야 될 것 같고요. 한마당이 끝나고 나면서는 이제 선생님들
또는 학회 네. 또는 민간환경단체 등을 아울러서 네. 좀 포괄적으로 기후위기 시대 2030이라는 이제 목전에 도달한 그 위기의 네. 시기 앞에서 역으로 우리의 그 발자국들은 어떻게 나아갈지 네. 계획들을 마련하고 좀 비상한 각오들을 나누는 네. 아마 그런 자리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였는데요. 환경교육계의 그간의 자치, 또 코로나 시대의 환경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 또 당면한 좀 몇 가지 제안 등에 대해서 이정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이런 담론과 논의가 앞으로 많은 공간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고 또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